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셀타비고 대 지루나. 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지루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양에레라가 소시에다드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지루나를 좀 떠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루나 입장에서는 양에레라가 좀 떠났다 보니까 전력 누수가 이제 훨씬 더 커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중원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양에레라가 좀 빠진 거는 굉장히 지루나한테 좀 타격이 크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우선 셀타비고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은 좀 가져갔지만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이제 지지부진했고, 결국에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좀 넣으면서 간신히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뭐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승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쪽 셀타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도 혈이 막힌 모습을 이제 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전패 중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근래 양에레라가 소시에다드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전력이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로나 중원의 뭐 핵심인 양에레라가 떠난 거는 이제 지로나한테 있어서는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크고, 이로 인해 이제 가뜩이나 약한 중원이 좀 더더욱 좀 약해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지로나의 그리고 양에레라 이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그러니까 현재 좀 중원이 좀 약해진 그 지로나 상대로 그래도 셀타비고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좀 수비 라인을 올려서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셀타비고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침투나 크로스를 좀 바탕으로 이제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지로나의 좀 중원이 약해진 것과 더불어 이제 이번 시즌 뭐 지로나가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및 그리고 특히 좀 수비도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뭐 지로나 상대로 셀타비고가 곧 또 홈에서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할 이유는 없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더더욱 좀 셀타비고가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라인을 좀 내려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지로나가 뭐 이번 시즌 치룬 리그 경기에서 전부 멀티 실점 이상을 지금 기록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압박에 많이 좀 취약해 턴오버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지금 지로나가 셀타비고의 공격이나 압박에 대응하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좀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로나의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로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렸을 때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셀타 비고가 그래도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셀타 비고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타 비고 승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트레이트 대 이제 흐로닝어. 자, 일단 위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공격진에서의 그런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위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흐로닝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위트레이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즈볼레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리그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위트레이트의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뭐 리그는 물론 이제 유로파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지린스키를 좀 꺾으면서 본선 진출도 이제 확정 지었을 만큼 지금 뭐 리그와 이제 유로파 리그 전부 지금 수랑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적절히 좀 잘 잡고 있는 그좀 위트레이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2승 1패로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고는 있지만 다만 이제 홈에서는 연승 중인데 반해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이제 큰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도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로 편차가 컸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시즌에서도 이제 여지없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 봤네요. 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위트레트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내려서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하면서 수비적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흐로닝원이 최근 원정에서 이제 호벤과 알크마르 상대로 수비가 크게 무너지며 연달아 이제 4실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측면 전개가 좋은 위트레트의 공세를 좀 막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위트레트의 좀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좀 흐로닝원의 그 원정에서의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수비가 크게 좀 흔들릴 만한 요소가 큰 그런 흐로닝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와 더불어 이제 대체로 이제 흐로닝원의 원정 성적이나 이제 경기력을 좀 저조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현재 위트레트 상대로 3연패 중으로 흐로닝원이 약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공격진이 좀 누수가 큰 그런 위트레트라고는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위트레트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위트레트 사이드 좀 보도록 할게요. 위트레트 승.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위트레트의 뭐 공격진이 일단 뭐 결정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득점력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흐로닝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이제 공격이 특히 좀 전개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트 승의 2.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반테 대 이제 베티스. 자, 일단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결장자인 이제 이스코와 좀 더불어 현재 주전 수비수가 무려 3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거 좀 베티스고, 특히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수비 전력이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나마 이제 베티스한테는 이제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안토니를 좀 완전히 영입하는 데서 성공해서 이제 이번 경기부터 이제 안토니가 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에 굉장히 좀 베티스에서 맹활약했던 또 안토니가 다시 돌아온 거는 베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 및 이제 안토니가 베티스로 다시 돌아왔다는 부분도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전패 중으로. 최고로 정직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고로 정직한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수고하세요 캐럿. 아이고, 건승입니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뭐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전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3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기록 중으로 실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좀 차지해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승격은 했지만 승격 이후 현재까지의 행보는 썩 좋지 못한 그저 레반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레반테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 빨리 이제 연패를 좀 끊어서 빠른 흐름 환기가 좀 중요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좀 패배를 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일단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좀 패배로 인해서 그런 무패 행진이 끊게 된 아주 베티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베티스가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점유율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다만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베티스가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을 만큼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가되 레반테 상대로도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생각보다는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베티스의 그런 좀 불안정한 원정 경기력은 여전히 좀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이제 레반테 좀 수비가 최근에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베티스가 이제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레반테 또한 이제 홈에서의 공격 전개는 좀 좋은 편이면서 현재 베티스의 그런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베티스의 수비를 이제 레반테도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다 보면 확실히 뭐 두 팀 다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이제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박상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보내드렸고, 그리고 하나 더, 잠시만요.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뭐 공격적으로도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좀 경기다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그래도 물론 뭐 레반테가 3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2골을 넣어 이제 1점 차로 패배했을 만큼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베티스의 원정 약세 및 좀 수비에서의 큰 전력 누수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레반테가 홈에서 연패를 좀 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그것도 주전 수비에서 3명이 좀 빠진 거는 이제 베티스한테 좀 타격이 크고, 이제 그런 뭐 베티스 상대로 그래도 레반테가 홈에서는 충분히 좀 연패를 좀 끊을 만한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저는 레반테가 그래도 홈에서 연패를 좀 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보기 때문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레반테 프랭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레반테 프랭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맨유. 자, 맨체스터 더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르노시, 그리고 지금 세르키, 그리고 이제 코바치치, 그리고 그바르디올, 그 아이트 누리 등이 좀 결정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쿠냐, 마운트, 그리고 달롯 등이 좀 결정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쿠냐와 좀 달롯이 이제 좀 부상으로 인해 좀 결정을 하게 되면서 맨유 역시 좀 전력 누수가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게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맨유의 그런 주전 키퍼였던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트리케 리그 소속팀인 이제 트라보존스프로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오나나가 좀 떠난 그런 좀 소식까지도 같이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 뭐 A매치 휴식기 전에 이제 연패를 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뒀고, 그리고 패배한 경기들을 모두 경기 내용이 안 좋았을 만큼 경기력 또한 저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A매치 휴식기 전에는 토트넘과 브라이턴 상대로 연달아 깨진 좀 맨시티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비 뒷공간을 좀 자주 허용하다 보니까 수비가 좀 불안정한 좀 상태였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공격 전개도 이제 썩 좋지 못했다 보니까 확실히 공수 방면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좀 A매치 휴식기 직전의 맨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4부 리그 팀 상대로도 패배를 하면서 이제 굴욕을 좀 맛봤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뭐 벌리 상대로 이제 극적으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간신히 이제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뭐 벌리 상대로 이겼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경기에서 맨유의 경기력이 좀 썩 좋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맨유 역시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보다는 이제 기대만큼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현재는 좀 저조한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초반부터 이제 맨시티가 좀 라인을 좀 올려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보다는 좀 라인을 좀 내려 이제 수비에 좀 포커스를 좀 두다가 KBI님 반갑습니다. 이제 뭐 적절한 그런 좀 압박을 좀 통해 이제 볼을 좀 탈취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빠른 역습을 좀 통해서 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드는 쪽에서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유적 득점 기회는 맨시티가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공격 효율성은 맨시티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그래도 능동적으로 더 이제 공격을 풀어갈 팀은 맨시티라고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현재까지 전력 대비 맨유의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근데 그 부분은 맨시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맨시티 역시 이제 현재로서는 불안 요소가 지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가 좀처럼 이제 맨유를 이기지 못했을 만큼 유독 맨유 상대로는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제 이전보다는 전력이 더 막강해진 맨유를 좀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기가 좀 더더욱 좀 쉽지 않을 수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뭐 맨시티의 승을 좀 보기는 크게 좀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이 경기는 뭐 맨유가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뭐 이거는 맨시티보다는 맨유 사이드를 좀 도전해 보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유 프랭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맨유 프랭승에 이제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 프랭승에 3.5 중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메스 대 앙제. 자, 일단 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앙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전패 중으로 승격 이후 이제 초반부터 이제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승격 동기 팀인 파리FC 상대로도 좀 패배한 메스인 만큼 현재까지의 행보는 이제 안 좋은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에 반해 이제 뭐 앙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2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원정에서 1점 차 패배를 하면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거나 하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스타드렌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준수한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강팀들 상대로도 나름 뭐 이제 뭐 1점 차로 좀 지면서 저력 있는 모습 보이거나 그리고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는 등 그래도 나름 좀 기대 이상의 그런 내용을 좀 만들고 있는 현재 좀 앙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두 팀 다 라인을 좀 내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메스와 앙제 모두
템포가 그래도 느린 편에 좀 속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또한 이제 대체로 좀 느리게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경기 양상이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뭐 비교적 메스보다는 앙제가 중원이 견고하면서 이제 수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유효팅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메스다 보니까 이런 메스가 그런 앙제의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메스가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점점 앙제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좀 경기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좀 전달이 들어봤습니다. 자, 다만 근데 뭐 앙제 역시 뭐 지금 메스가 뭐 주전 수비수들이 좀 결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앙제 뭐 공격 전개도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앙제가 뭐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일 거라고는 이제 기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요거는 그래도 앙제가 뭐 어느 정도 메스의 좀 공격을 좀 잘 틀어 막아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 속에서 이제 결과를 좀 만드는 식으로 이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앙제 프랑스 쪽을 보거나 안 그러면은 저득점 양상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앙제 프랑스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드랜드 리옹. 자, 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마라가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아마 그리고 망갈라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전반 이른 시간에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세유를 좀 꺾으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후에는 이제 승리가 없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중 경기들을 봤을 때는 뭐 로리앙 상대로 이제 선수 2명이 좀 퇴장을 당해서 4대0 좀 대패를 당한 좀 전적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록 이제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극초반부터 이제 퇴장 이슈로 인해서 꽤나 좀 고전하고 있는 그저 스타드 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재정 이슈로 인해 주축 선수들 다수가 떠나 전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리그 전승을 좀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옹이 지금 총 리그 3경기를 치렀는데 3경기 다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3경기 다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안정된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 이제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현재 좀 리옹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리옹이 현재 3연승을 좀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그 3경기 중에서는 뭐 메스 상대로 이긴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퇴장 변수로 인해 이제 이겼거나 안 그러면 이제 이기긴 이겼지만 경기 내용이 다소 좀 저조한 상태에서 이제 이긴 거였을 만큼 자기보다 레벨이 좀 비슷하거나 높은 팀들 상대로는 다소 좀 찜찜하게 이긴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이제 약팀들 상대로는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그런 경기력을 좀 보였긴 했지만 레벨이 좀 비슷하거나 이제 높은 팀들 상대로는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뭐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이제 좀 불안 요소로 좀 작용할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더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확 꺾일 우려가 지금 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3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뭐 한번 이제 좀 떨어져 이제 계속해서 뭐 연패를 이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죠 현재 좀 리옹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계속해서 좀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이제 있는 그죠 리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최근 뭐 리옹의 흐름이 좋다고는 해도 렌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렵고, 그리고 현재 뭐 렌에 비해 뭐 전력 면에서 우세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리옹이 그것도 지금 원정에서 연승을 좀 이어가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경기는 뭐 대략
이제 렌이 리옹의 연승 행진을 끊을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봐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렌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스타드렌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내지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발렌시아. 자, 요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는데, 다만 이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바르셀로나 제휴구단에 있는 그쪽 홈 구장에서 좀 치러집니다. 물론 뭐 이제 이 구장에서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뭐 경기를 뛴 적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중립구장이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더 약간 어느 쪽이라고 하면은 뭐 바르셀로나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좀 뭐 구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말이 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는 지금 프랭키 더용, 그리고 가비,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좀 발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일단 지금 뭐 공격진부터 좀 수비진까지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바르셀로나고, 자, 특히 좀 야말이 좀 빠졌다 보니까 이제 야말의 그런 좀 결장은 바르셀로나의 공격에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이전보다 측면 파기력이나 공간 창출에 있어서도 다소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가 없다 보니까 현재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라요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연승 행진도 끊기게 된 그렇죠 바르셀로나고, 그리고 현재 전승 중인 좀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승점 격차도 이제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소시에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이제 4전 전승을 좀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결과를 좀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물론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이제 레알과의 승점 차가 이제 많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 경기는 반드시 좀 잡아야 될 만한 그런 좀 동기부여가 큰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놀라운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리그 첫 승을 좀 대승으로 좀 장식한 채 A매치 휴식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하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프랭키 더용과 그 가비가 없는 좀 바르셀로나의 그런 중원을 이제 강하게 좀 압박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 차단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두면서 볼 탈취를 하면은 이제 트랜지션한 공격으로 바로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뭐 바르셀로나가 좀 공격을 좀 주도하고,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방 한 방을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경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중원 압박이 굉장히 좀 많이 좀 가해질 수 있는 좀 경기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더용과 가비가 없다 보니까 중원에서는 꽤 타격이 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발렌시아의 중원보다는 더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게다가 뭐 지난 시즌 두 팀이 이제 두 번 맞붙었었는데 이제 두 번 다 바르셀로나가 이제 대승을 좀 거두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그때와 좀 비교했을 때 지금 바르셀로나가 현재 뭐 야마를 좀 비롯해서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제 지난 시즌만큼의 그런 맞대결에서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런 약간 좀 지난 맞대결들의 그 대승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바르셀로나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는 더 많은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바르셀로나 승을 좀 보긴 하지만 문제는 근데 이거를 뭐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일단 뭐 바르셀로나 뭐 제휴구단의 홈구장이라고 하지만 뭐 엄연히 말해서는 이제 중립구장이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제 홈이 아닌 뭐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른다고 보는 게 더 가깝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야마를 좀 비롯해서 전력 누수가 좀 큰 점,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가 이제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기세를 한 번에 확 올렸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거를 지금 바르셀로나가 뭐 이기긴 이기되 약간 좀 대승까지 점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좀 경기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차라리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이제 1점 차 정도의 승리를 좀 봐서 이제 햄무 도전하는 경기 3.5기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자, 요거는 저는 아우크스부르크 프랜승 쪽 보거나 안 그러면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이제 파리 FC. 자, 요거는 저는 브레스트 승 쪽 보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 파리가 지금 원정에서 수비가 이제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대량 실점을 할 만큼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브레스트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일 만한 요소가 많고, 그리고 이제 파리 또한 지금 이제 수비는 많이 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공격은 좀 살아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공격 전개가 지금 뭐 승격팀들 중에서는 가장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로 뭐 두 팀 다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 만든 득점 기회를 잘 해결한다고만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레스트 승의 오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소울로 대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라치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두 팀 다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이 나타날 만한 경기다 보니까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